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스포츠 관련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월드컵 축구대 그리고 올림픽 대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반적으로 스포츠 빅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스포츠 빅 이벤트를 개최하는 국가, 국민에게 이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이 주는 유무형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는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무튼 논쟁 중이지만, 통상은 그런 올림픽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 그리고 도시는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죠. 물론 지금은 조금 그 열기가 식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유치전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지금까지의 월드컵, 올림픽 유치전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해서 유치전을 펼쳐왔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각각의 그 유치전 역사를 보면 물론 실패한 경우도 있고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실패와 성공의 사례를 이렇게 보다가 하나의 뭐 룰이라고 할까요? 뭐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뭔가 하나 딱 이 테이블이 딱 만들어지던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른바 우파 정권에서의 스포츠 빅 이벤트 유치는 성공했는데 좌파 정권에서 펼쳤던 유치전에서는 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파 정권 성공, 좌파 정권 실패의 룰이, 방정식이 이 스포츠 빅 이벤트 유치 결과에서도 나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좀 부정적으로 보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객관적인 그 사례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뒤에 사진 영상 하나 보일 텐데, 이게 바로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렸던 IOC 총회에서 1988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확정했을 당시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서울을 발표할 때 그 환호하는 장면, 우리 유치단이 환호하는 장면이죠. 사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88 올림픽은 박정희 정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했는데, 그 79년 11.6 박 대통령 서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단이 됐었죠. 그러다가 1981년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1981년 2월 26일 날 서울시가 IOC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988년 하계올림픽 이제 유치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불과 몇 개월 후에 그러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몇 개월 만에 이제 당시 아주 거의 대부분 국제 스포츠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본 나고야를 상대를 해서 승리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죠. 뭐 경기의 규모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재반 사정, 또 뭐 인프라라든가 그런 사정에 보면 일본 나고야하고는 상대가 안 됐었죠.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그리고 또 정주영 당시 그 정경련 회장의 어떤 그런 불도저 그런 정신으로 해서 민관 협력
체제로 정권 차원의 총력을 쏟았죠. 그래서 81년 9월 30일 IOC 총회에서 52대 27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개최권을 따냈죠. 어떻게 보면 기적, 바덴바덴의 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제 성공적으로 잘 치렀죠. 잘 치러서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국제대회 유치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월드컵을 유치해보자라고 나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김영삼 정부 때 이 월드컵 대회를 유치에 나서는데요. 바로 이제 2002년 월드컵 그 개최를 노리게 된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일본이 앞서서 유치전을 펼쳤는데요. 우리 한국이 이제 뒤에 이어서 유치전에 또 나서게 된 것이죠. 처음에만 하더라도 한국이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또 스타일이 또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마크 외교전을 펼쳤고, 김영삼 대통령의 그런 스타일에 기인해서 마크 외교를 펼쳤고, 그 다음에 또 정몽준 그때 당시 대한축구협회 회장 또 노력에 의해서 일본에 뒤졌던 그러한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이제 한국이 비등한 그런 또 위치에 놓이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그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이제 작고하신 고 부평회 한국무역협회장의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 내심으로는 우리 한국의 단독 개최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한일 공동 개최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도 마지막까지 단독 개최를 고집하다가 우리의 그런 마크 외교라든가 그런 그 결과로 국제 축구계가 이제 한일 공동 개최로 이제 좀 분위기가 잡혀간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도 한일 공동 개최안을 FIFA의 한일 공동 개최안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2002 한일 월드컵 그 개최를 또 개최권을 따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2002 한일 월드컵 대회로는 붉은 악마 기억나시죠? 그런 또 아주 경험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마치고 나서 이제 김대중 정부 말기에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동계올림픽. 그래서 김대중 정부 말기에 정부가 강원도 평창을 개최 도시로 해서 개최 후보 도시로 해서 이제 유치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 경쟁 도시는 캐나다의 밴쿠버, 오스트리아의 이제 찰스부르크 등 이제 8개 도시가 유치 경쟁을 펼쳤는데요. 그 개최지 투표 발표는 2003년 7월 2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이제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2002년 선거를 통해서 이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하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도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정부예요. 역점 사업으로서 이 2010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투표에서는 평창이 51표를 얻어서 1위를 했는데요. 과반을 얻지 못해서 2차 투표로 갔는데 2차 투표에서 그만 캐나다 밴쿠버에 3표 차이로 53표 대 56표로 정말 아깝게 석패를 한 거죠. 그래서 유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특히 강원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 동계올림픽도 유치 전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또 노무현 정부도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또 유치전에 나서게 된 것이죠. 범정부 차원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아주 또 복병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러시아의 푸틴이죠. 푸틴 대통령. 그래서 정말 힘겨운 유치전을 펼치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 휴양도시, 대표적인 휴양도시 소치를 개최 후보 도시로 해서 유치전에 나서는데 러시아가 뭐 푸틴 대통령을 앞세워서 총력전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7년이죠. 2007년 7월 5일 과테말라 시티에서 열렸던 IOC 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2차 투표까지 갑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결국 소치에 47대 51로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2번에 걸쳐서 동계올림픽 도전에 나섰는데 2번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강원도 평창이 3수 도전에 나서게 되는 거죠. 3세번 3수에 나서게 되는데 이제 3수에 도전에 나설 때는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입니다. 이명박 정부.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또 이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범정부 차원에서 또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또 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일각의 비난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배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을 특별 사면까지 하는 거죠. 왜? 그때 IOC 위원이니까 유치 전에 좀 공을 세워라. 특별 사면하는데 해주는 대신에 좀 유치에 도움을 줘라라고 했던 것이죠.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런데 2011년 7월 6일 날 남아공 더반에서 열렸던 IOC 총회에서 바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네.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제 이 사진이죠.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이네. 아주 그때 경쟁 도시가 독일의 민헨 그리고 프랑스 안시였는데요. 뭐 1차 투표에서 우리 평창이 63표를 과반을 얻죠. 그래서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2018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또 하나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도전에 나선 것이 있는데요. 바로 2022년 월드컵 대회 유치였습니다. 이게 다른 올림픽과 월드컵 대회에 비해서 크게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대한축구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2022년 월드컵 대회 개최에 나섰는데, 그때 그 분위기, 정부의 분위기라든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른 올림픽이나 월드컵 대회처럼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뭐 범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적극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정몽준 그때 당시 피파 부회장이 오히려 이제 주도해서 앞서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결과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예. 뭐 그때 한국, 미국, 호주, 카타르, 일본 5개국이었는데요. 뭐 카타르가 이제 개최권을 따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실패 경험도 있었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 이제 유치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에서도요. 그래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바로 남북 화해, 남북 협력 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이 북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개최를 구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월드컵 2030년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그 러시아 그때 그 방문한 그 자리에서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 피파 회장 자니 인파티노 회장을 만나서 우리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하겠다 2022년 월드컵 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 2030년 제가 조금 전에 2022년 2020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2030년 월드컵 남북 간 공동 개최는 실제로 착수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대신 정부는 방향을 틀었는데요. 바로 2032년 하계 올림픽 서울 평양 공동 개최를 추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죠. 서울시도. 그래서 2018년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선언문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죠.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개최를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하는 문구가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뭐 북한이 제대로 이런 올림픽 유치 준비를 위한 회담에 응하지 않고요.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정부와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단독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단독으로 이제 신청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실패를 했죠. 결국은 IOC가 호주의 브리스번을 우선 협상 도시로 선정을 해가지고 브리스번과 우선 협상을 나서고 결국은 이제 올해 7월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IOC 총회에서 호주의 브리스번을 개최 도시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은 아예 그 IOC하고 뭐 실제적인 뭔가 그 유치에 있어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번 쭉 각 정권에서 추진했던 이런 올림픽, 월드컵
유치 전을 말씀드렸는데요. 제 뒤에 여러분 사진 영상 보이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 한번 표로 쭉 했는데요. 전두환, 김영삼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성공을 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2번 도전했던 동계올림픽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도전하는 거 실패했고, 이게 쭉 보면 이른바 우파 보수 정권 성공, 좌파 이른바 진보 정권 실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명박 정부에서 2022 월드컵 유치에 나서긴 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고 대한축구협회와 정몽준 회장이 앞서서 주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 나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또 뭐 재밌다고 할까요? 아무튼 이러한 결과가 딱 나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그 결과가 나온 뭔가 좀 원인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좀 검토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또 제가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스포츠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하나 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